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실기 문제풀이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감전보 이제 TN 했고, TT 했고, 이제 IT를 볼 거예요. 그래서 IT는, IT 계통이 뭐예요? 요 밑에 걸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IT잖아요. IT. 그래서 앞에 게 우리가 개통접지라고 했죠. 그래서 개통이 지금 T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요게 인슐레이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접지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게 계통 쪽이 접지가 안 된 거예요. 이쪽이. 요런 계통을 I라고 하고, 그 다음 T는 뭐예요? 우리가 요 부하 쪽에 노출도전부가 보호도체가 연결된 걸 T라고 하죠. 그래서 보호도체로 접지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요게 단독으로 돼 있는 형태고, 그래서 요런 계통을 우리가 IT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비접지 방식은 이제 뭐 플랜트 쪽이나 아니면은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병원 요런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설 전류 자체가 되게 작아야 되는 곳이나 그런 곳에는 이제 IT 계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계통은 아니고 좀 특수한 어떤 분야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게 IT 계통이고, IT 계통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1차 고장이란 거랑 2차 고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2차 고장은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 1차 고장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TNTT에서 봤듯이 노출도전부 A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어떤 L1, L2, L3가 연결됐을 때 L1에서 지락이 생겼다고 보세요. 그럼 이때 고장 경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보호도체 쪽으로 가는데, 요게 요렇게 가는데 요게 개통접지로 못 가죠. 여기 비접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거의 요 고장 경로가 형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임피던스가 엄청 높아서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루프가 형성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비접지다 보니까 거의 요 부분이 루프가 형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로 보면 뭐 어느 정도 흐르긴 흐르는데 요게 거의 미리암페어 단위로 누설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실제로 요 지락이 발생해도 이제 누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리암페어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병원 같은 데 환자들은 요런 미리암페어 암페어 단위 뭐 100mA 뭐 요 정도만 돼도 이제 뭐 마이크로 쇼크, 매크로 쇼크 이러는데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비접지로 만들어서 요런 걸 방지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1차 고장에 대해서는 요 고장 전류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TN 계통이나 TT 계통처럼 전원 차단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1차 고장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게 IT는 1차 고장에 대해서는 뭐 차단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제 감시 장치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감시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요런 이제 보호도체 접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장이 발생하면 이게 평상시에 요 절연 저항을 재고 있다가 요 고장이 발생이 되면은 요렇게 가서 아까 요렇게 요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쪽에 미리암페어 단위 어쨌든 전류가 흐르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해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절연 저항치가 어떤 알람치가 오면은 경보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시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전 차단기 설치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뭐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뭐 3가지 쓰라고 할 수도 있고 5가지 다 쓰라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뭐 3가지 정도 쓰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절연이나 어떤 누설 전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 감시 장치, 누설 전류 감시 장치 또는 뭐 절연 고장점 검출 장치 이런 게 이제 감시 장치고, 추가적으로 이런 누전 차단기로 아예 차단
뭐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자체를 좀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 키워드는 1차 고장, 감시 장치 이렇게 나오면은 요 네 가지 중에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 쓰라고 하면 요렇게 네 가지 정도 쓰면 되고, 그래서 요것도 좀 시간 되시면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IT 계통의 어떤 계산 문제를 좀 볼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같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TN 계통이랑 TT 계통에 대한 감전 보호, 요 계산 문제 제대로 잘 하셨으면은 뭐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요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TN 계통을 적용하고, 어떨 땐 TT 계통을 적용하고,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요런 전원자동 차단을 하는 건 우리가 2차 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고장이 뭐냐면 요렇게 아까는 우리가 노출도 전부 하나만 생각했죠. 근데 2차 고장은 요 노출도 전부 A랑 B가 있을 때 동시에 어떤 요렇게 동시에 지락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거의 흔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도 전부 A랑 B 동시에 이렇게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2차 고장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고장 루프가 비접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TN이나 TT에서 봤듯이 이제 그런 루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크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TN이나 TT 계통처럼 전원 자동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어떻게 있냐면은 일단은 요 계통이 중성선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게 있어요. 요거에 따른 게 있고, 그리고 요쪽 있죠. 요 보호도체가 이렇게 일괄로 하나의 보호도체에 다 동시에 물리는, 그러니까 보호도체가 일괄로 접속되냐, 보호도체가 이렇게 안 되고 뒤에서 보겠지만 따로 요렇게 단독 접지 쭉쭉 이루어진 형태냐, 그러니까 보호도체가 이제 개별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볼 거는 지금 요 계통은 중성선이 없고, 지금 요 보호도체는 일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보호도체가 일괄일 때는 이제 고장 루프를 보면 TN이랑 비슷해요. TN하고. 그래서 우리가 TN이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TN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장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보호도체가 개별로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TT 계통처럼 고장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L1이랑 요 노출 도전부랑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고, 또 요 노출 도전부에서 요 L3 쪽으로 또 이런 지락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장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가서 이쪽이 지락이 됐죠. 여기서 원래라면 어째요? 요 하나만 돼 있으면 지금 요 접지 쪽으로 가야 되죠. 요쪽이 비접지고 어차피 요 경로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 비접지로 가기 때문에 요 고장 전류가 작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요쪽도 지락이 된 거잖아요. 요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와서 요쪽인 비접지니까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될 거고, 요쪽은 지금 케이블밖에 없으니까 임피던스가 작겠죠. 그러니까 요 고장 전류가 요로 가는 게 아니라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쪽이 지락이 돼 버렸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때요? 이게 TN 계통처럼 되는 거죠? TN 계통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여되는 게 지금 요 임피던스, TR 임피던스, 요쪽 노출, 요 분기회로 A 쪽의 임피던스, 그 다음 요 P의 임피던스, 요 분기회로 B의 임피던스, 요 간선의 요 L3 임피던스. 그래서 요 임피던스에 대해서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어떤 전압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중성선이 아까 얘기했죠. 없는 경우랑 중성선이 있는 경우, 이제 중성선이 있는 경우 밑에서 보겠지만 중성선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아까 루프가 다시 보면 요렇게 가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지금 중성선이 없으니까 지금 요게 선간 전압이 걸려요. 요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중성선이 없으면 여기에 선간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 만약에 삼상 뭐 사선식에 지금 중성선 없으니까 삼선식에 380V면 요게 선간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선간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성선이 있으면 뒤에서 보겠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TN계통 단상에서 봤던 공칭전압이 걸려요. 대지전압, 상전압.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쪽에 380이 걸리니까 요런 임피던스 전체에 대해서 선간전압 U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의 합을 구하고 여기에 380V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요런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요거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요 ZTR L1 A PE B 해서 L3까지 요거 다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선간전압인 거, 중성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요게 이제 422.22A가 나와요. 네, 1번은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요렇게 내봤어요. 똑같이 이제 분기회로 전격이 20A일 때 전원자동 차단 장치에 요구되는 허용 차단 시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호도체가 일괄로 돼 있으면 TN처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최대 차단 시간도 TN 계통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TN 계통에 32A 이하일 때 110, 220, 뭐 400V, 400 초과 해가지고 0.8초, 0.4초, 0.2초, 0.1초. 그래서 요 0.4초를 그대로 TN이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니까 TN에 대한 시간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0.4초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한번 내봤어요. 요거 문제 똑같죠? 해서 분기회로 전격 전력이 20A고 이제 요 2번에서 구한 최대 허용 시간 내에 전원 자동 차단을 하는 보호 장치 선정하는데 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IN이 32A고 여기에 5배가 흐를 때 요 2에서 우리가 구한 0.4초죠? 4초 이내에 차단한다고 보는 거예요. 5배 IN일 때. 그때 최대 허용 시간 내 동작한다면 이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문제는 저 TNTT 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죠. 지금 똑같이 ZS, IA.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게 뭐라고 했어요? TN에서는 이게 공칭전압이었는데 여기선 선간전압이에요. 중성선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간전압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전체 임피던스를 더한 걸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0.4초니까 0.4초 내
동작하는 전류 차단기가. 여기서는 이게 5 곱하기 IN으로 해줬죠. 그러면은 요 IA가 5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류 하면 160A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어진 임피던스를 다 더하면 0.95ohm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144V가 되니까 지금 380V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이 차단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T는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KC 규정에는 요 조건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IA ZS U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저는 요 문제 형식을 그 KC 계산서 그 해서에서 대한전기협회에서 된 대로 한번 제가 내본 거고요. KC는 어떤 가정으로 지금 요런 식이 나왔냐면 지금 요 루프 형성되는 요 임피던스랑 요 임피던스랑도 같다고 보고 요 분기회로의 요 임피던스도 같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요 ZP2도 이제 요쪽이랑 요쪽이랑 해서 이제 같다고 봐서 요 ZS가 어떤 요 한 개에 대해서의 임피던스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장 경로 요 두 개의 임피던스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걸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이제 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냐면 우리가 TN에서는 요렇게 해서 한쪽만 가는데 지금은 요렇게 두 개를 거쳐 가니까 임피던스를 두 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로 KC에서는 2 곱하기 IAZS U 요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 회로랑 임피던스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다르게 나오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요 루프만 해서 여기에 거쳐가는 애들만 다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아마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만약 문제를 내면. 제 생각에 TNTT를 내지 IT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걸 낼까 싶긴 해요. 좀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어쨌든 문제를 예상하고 풀이해주는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일단 TNTT는 무조건 하시고 요거는 좀 시간 나시는 분만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리고 요게 어렵진 않죠. 그냥 요 형식에 따라서 TN으로 해석할지 TT로 해석할지만 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KC의 요 2의 IAZSU라는 게 이제 지금 임피던스가 두 개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데 요게 이제 한 개에 대한 임피던스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보면은 이제 두 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했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똑같은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게 계통에 중성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요게 지금 보호도체는 똑같이 일괄 접지인데 지금 요 중성선이 있는 경우고 이때 요 L1의 지락이 1차로 생기고 N 중성선에 어떤 지락이 생겨서 2차 고장이 어떤 하나는 상도체의 지락이고 하나는 중성선의 지락이 됐을 때 요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돼요? 쭉 따라가면 돼요. 요렇게 똑같이 가죠 아까랑. 여기서 당연히 요쪽이 지락이 됐고 요쪽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요쪽으로 가는데 요렇게 가죠. 요렇게 N상으로 가잖아요.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그럼 아까 위의 문제랑 다른 게 뭐예요? 아까 위의 문제는 요게 선간에 걸렸는데 요건 L1이랑 N이잖아요. 요게 지금 상대지간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죠. 요게
삼상 사선식에 380이면 요건 선간전압이니까 여기 고장에선 요 380 하면 안 되고 이제 U0 해가지고 루트 3분의 380볼트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 중성선에 2차 고장이 됐을 때랑 아까 중성선이 없는 경우랑 요 적용되는 전압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지금 달라진 게 요거죠. 요게 지금 아까는 요게 ZL3였는데 요쪽이 지금 요 ZN 임피던스로 가는 거고 다 똑같아요. 대신에 뭐가 달라져요? 요게 380이 아니라 220V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면은 요게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TN 계통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호도체가 일괄 접지면 중성선이 있든 없든 TN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요건 0.4초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쪽은 간단히 갈게요. 뭐 ZS는 똑같이 해주면 되고 대신에 요게 조건식에서 아까는 요게 뭐였어요? 요게 현관전압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전압을 넣어줘야 돼요. 상전압을. 상전압 넣어주면은 똑같이 뭐 144V라도 220보단 작으니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성선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현관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을 넣어주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요 보호도체가 아까 일괄로 된 게 아니라 개별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회로를 보면 아까 위에 문제랑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는 요 보호도체가 일괄로 요렇게 돼 있었죠. 아까 요 부분이 위에선 어떻어요? 위에서는 지금 요게 요 하나의 T선에 일괄로 접지됐죠. 근데 여기서는 밑에서는 그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접지가 됐죠. 그럼 이럴 때는 만약에 똑같이 L1이랑 N상의 고장이 났을 때 2차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형성될까요? 루프가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근데 지금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요쪽은 비접지니까 요 임피던스가 클 거고 요쪽은 그나마 작으니까 요쪽으로 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해요? 이거는 TT랑 비슷하죠. IT가 아니라 지금 접지극 저항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TN이 아니라 TT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요 개통접지가 일괄이면은 TN으로 해석하고 요게 개별이면은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 봤던 TT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고장 전류를 구해보면 여기서 뭐가 달라져요? 요게 달라지죠. 지금 여기가 지금 P 케이블의 저항 그 임피던스가 아니라 접지극의 저항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3옴, 4옴 요거요, 요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이 접지극은 케이블에 비해서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이 엄청까지는 아니고 크기 때문에 여기 3옴, 4옴이 들어가서 요 고장 전류가 작아지죠. 아까 뭐 200A, 뭐 400A 요 단위에서 지금 요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고장 전류가 되고 2번은 이제 최대 허용 차단 시간을 적용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보호도체가 개별 접지면 TT에 대한 최대 차단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2A 이하 회로에 대해서 110, 220, 400, 400 초가면은 TN은 0.8초, 0.4초, 0.2초, 0.1초고 TT는 0.3, 0.2, 뭐 0.07, 0.04고 여기서 0.2초예요. 그래서 0.2초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면 요 TT에서처럼 우리가 요런 아래 사양의 500mA 전격 감도 전류의 비시간 지연형 누전 차단기 선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요구하는 최대 차단 시간에 동작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이제 전원자동 차단 조건에 누전 차단기 조건이 있죠. TT에 그거랑 그거에 적정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선 동작 시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게 29.53A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요 사양표에 보면 지금 요게 500mA일 때 0.3초죠. 그리고 지금 29.53이 500mA에 거의 뭐 59배 뭐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I 델타에는 초과하는 거니까 0.04초에 순시로 동작하니까 아까 요구되는 0.2초 이내에는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0.04초 이내로 동작하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건식을 보면은 조건식이 뭐였어요? 그래서 RA I 델타 N 50V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출도 전부 A 쪽을 한번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에 노출도 전부 A라고 제가 적어줘야겠네요. 이거 문제는 좀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게 만약 3옴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차단기가 전격 감도 전류가 500mA니까 0.5A죠. 그래서 해보면 뭐 1.5V밖에 안 걸리니까 50V보다는 훨씬 작죠. 그러니까 요 조건식을 만족해서 500mA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TT에서 한번 봤으니까 좀 이해하시죠?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IT 쪽은 요 정도 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IT는 뭐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죠. 요 IT라는 게 정리하면 2차 고장에 대한 건데 요게 중성선이 없는 쪽이랑 중성선 있는 쪽에 대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중성선 없는 쪽이랑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도 요렇게 하는 것보다 IT인데 보호도체가 일괄로 된 경우 보호도체가 개별로 된 경우 요건 뭘로 해석한다? TN으로 해석하고 요건 TT로 해석한다. 근데 요게 중성선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중성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중성선 없는 경우, 중성선 있는 경우. 요게 뭐가 달라요? 요때는 그 조건식의 전압이라는 게 고장 전류를 구할 때 요 U가 성간 전압이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성간 전압이 되고 중성선이 있으면 있고 이제 중성선 쪽에 2차 고장이 나면 고장 루프가 이제 상전압 쪽으로 걸리니까 요거는 이제 상전압으로 해줘야 되고 요렇게 해서 이제 TNTT로 해석이 되는 거고 총 경우의 수가 네 가지죠.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TN에다가 뭐 성간전압을 적용하든지 TN에 대지전압 상전압을 적용하든지 TT에 성간전압을 적용하든지 TT에 상전압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요 IT 계통의 감전보호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이제 요 IT에 대한 정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전원자동 차단에 대한 거는 요 정도 계산까지 만약 하시면 뭐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하고 나시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나시면 요거까지 보시면 좋고,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TNTT 먼저 보시고요. IT는 뭐 같이 보면 좋은데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상기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계속 KC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관연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KC가 우리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전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요 기존 관연도 철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보셔가지고 이제 KC를 볼 수 있는 이제 여유가 되실 때 KC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